1949년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 간의 내전이 국민당의 패배로 끝납니다. 1949년 12월에 국민당은 대만 섬으로 정부를 이전합니다. 이것을 국부천대라고 합니다. 나라의 정부를 대만 섬으로 옮긴다는 뜻이죠. 국민당은 1948년에 1822년 청에 의해 22번째 성으로 격상된 후 개발이 계속되었던 대만 섬의 행정장관에 천이라는 사람을 앉힙니다. 이 일로 미루어 봐서 이미 1949년에 일어날 일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현재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을 대만성이라고 부르며 영토의 일부로 주장하고 있죠. 중국의 입장은 1949년 대만으로 이주한 국민당 정부를 정부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대만 정부는 일개성이 중앙정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독립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일종의 반정부 집단 같은 것이라는 말이죠. 국민당은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정치체제를 바꾼 순원손문이 만든 정당입니다. 그런 국민당과 그 이후 탄생한 중국 공산당이 처음에는 공동의 적인 일본에 대해 함께 싸우다가 이후 중국의 주권에 대하여 다툼을 벌이고 내전을 통해 공산당이 승리함으로써 중국 대륙은 공산당의 차지가 됩니다. 대만의 복잡한 정치 세력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요약하면 우선 주로 국민당의 대만 섬 이주 시기에 본토를 떠나 대만으로 이주했거나 그 자손들로 이루어진 외성인이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중국 본토는 국민당 정부가 잃어버린 영토이며 되찾아야 할 지역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만 원주민과 그 자손들로 이루어진 본성인이라 불리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 원주민이라고 해서 이전에 쭉 대만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고 1945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대만에 정착했던 사람들이죠. 주로 한족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대만과 중국은 별개의 국가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진짜 대만 원주민은 보산족이라고 불리는 몇 개의 부족으로 나뉜 집단이 있지만 미국의 인디언처럼 정치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는 집단입니다. 1895년 청일전쟁의 패배로 일본에 의해 점령되어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로 고통을 받은 적이 있는 본성인들은 중국 본토에서 오는 외성인들을 처음에는 같은 민족으로서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본성인들을 문명화가 덜 된 일본의 부역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던 외성인들은 그들을 정치, 경제 등 모든 방면에서 배제하고 억압합니다. 그러던 중 1948년에 본성인과 내성인은 2.28 사건이라는 유혈 충돌을 벌입니다. 사소한 담배 소매 사건으로 벌어진 이 사건은 그러나 사망자 수가 대략 1만 8천 명에서 2만 8천 명이라는 엄청난 대학 살극으로 확대됩니다. 확인되는 사망자 수는 조사마다 굉장히 변동이 심합니다. 그만큼 흔적도 없이 살해당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반증하죠.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았을 수 있습니다. 일부 한국인들과 미처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있던 일본인들까지 희생당했죠. 행정장관으로 있던 자가 앞으로는 본성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본토에 국민당 군대를 끌어들여 벌인 참극이었습니다. 1949년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옮겨올 때부터 대만에는 계엄령이 내려집니다. 총통인 장개석은 잃어버린 중국 본토를 되찾기 위해서는 전시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든 중국 본토에 변화가 생기면 즉각 본토로 쳐들어가야 한다고 계엄령의 이유를 설명했죠. 본토를 장악한 공산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대만 섬에서의 상륙 지점에 해당하는 복건성을 중심으로 일전을 준비하고 있었죠. 한반도에서 한국 전쟁이 터지자 미 대통령 트루먼은 미군 파병을 결정함과 동시에 대만 해협에 항공모함을 띄워 공산당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대만 침공을 위한 중공군 부대는 한국 전쟁에 투입되어 소모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공군은 대만 침공을 포기해야 했죠. 대만과 중국의 영토 수복 기도는 1950년대에도 이어졌으며 특히 1958년 8월 23일부터 10월 5일까지 44일간 금문도 포격 사건이 발발하여 44일간 국지전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는 그래도 중국의 모택동이 대약진 운동에 실패하거나 문화대혁명으로 체제의 뿌리가 흔들리는 위기를 자초하고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등 중국의 내후회환이 겹치는 바람에 국민당의 계획은 장래가 좀 보이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1971년 미국이 시작한
대중 수교를 시작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물결이 세계로 번져갑니다. 유엔에서의 상임이사국 자리도 중화인민공화국에게 뺏깁니다. 이때 한국이 그들을 버리고 중국과 수교했다고 하여 한국에 대한 악감정이 주로 나이든 대만인들을 중심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1975년에 장개석이 죽고 아들인 장경국이 총통을 대물림하여 이어받습니다. 1987년 국민당 정부는 계엄령을 해제합니다. 40년이 넘게 이어오던 군정을 중단했죠. 장개석이 아닌 그 아들에 의해 비로소 정치적인 자유가 대만인들에게 주어지는 순간이었죠. 대만의 직접 민주주의 경험은 이때부터 현재까지 불과 30여 년에 불과합니다. 역사적으로 외국인으로는 포르투갈인, 네덜란드인, 스페인인, 일본인들 그리고 본토에서는 원나라부터 명, 청나라까지 단 한 번도 대만 원주민들을 이용만 했지 보호해준 자들은 없었습니다. 식민지 본국 일본이 철도도 깔아주고 그들을 잘 살게 해주어서 고맙다고 대만의 본성인들은 생각한다고 합니다. 대만인들이 한국보다 일본에 더 친밀감을 느낀다는 현대의 사실에는 이런 슬픈 역사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 대만의 여당인 민주진보당의 차이잉원 총통을 위시한 본성인들에 의한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중국은 전쟁을 벌이겠다는 둥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의 젊은 대만 사람들은 대만인만의 공화국, 즉 대만 공화국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오랜 기간 체제가 다른 국가에서 살다 보니 대만 내에서는 중화 사상이라는 생각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전 세대처럼 자신을 중국인으로 여기지는 않더라도 경제적 이익이나 양안 전쟁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대만 독립에 반대하고 양안 교류에 찬성하는 경우도 절반 정도는 된다고도 합니다. 즉 온건파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만에 대한 계획은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그 그림이 확실해 보입니다. TSMC의 반도체는 당면한 문제이며 지구 전체에 깔린 엄청난 중화 자본을 독식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으로 이분화되는 것은 도움이 안 되는 일이죠. 전쟁이든 자본에 의한 잠식이든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호시탐탐 대만을 노릴 것입니다. 세계 제국을 꿈꾸는 중국몽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말이죠.